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은희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연말은 이 취준생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그쵸. 쌤이 취업 전문가시잖아요. 취업 전문가로서 올해 2023년 취업 마무리 좀 총평을 해주실까요? 2023년은 되게 가혹했죠. 근데 일단 총평을 하기 전에 네. 그래도 2024년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2017년부터 좀 더 이제 에커스에서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늘 제가 막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오늘이 내일보단 쉽다. 그래요. 2023년은 그래서 좀 가혹하지 않았나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 대기업 채용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네. 채용은 많아졌으나 뽑는 인원 자체가 되게 줄었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조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좀 힘들어했죠. 금융권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네. 활발하기는 했으나 네. 아마 24년에는 조금 문이 닫힐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되게 막 길을 쓰고 이제 막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우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뭐 똑바로 차려야지 24년에 네. 그래도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내년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요즘 주변에도 요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려요. 사업 맞아요. 망했다. 네. 힘들다, 실직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은데 네. 아무래도 경기가 하향세면 기업들도 당연히 채용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 네. 채용 인원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 놈 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네. 그걸 하셔야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채용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정신 차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준생에게는 참 가혹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작아지는 거,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넌 지금 이걸 밥을 먹을 때가 아니야. 넌 놀 때가 아니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시는 분들은 노시지만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막 합격하면 특히 저는 그래서 취준생들한테 인스타 같은 거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네, 취업해서 맞아요. 막 그 입사 사원증 사진 올리고 막 연수원 사진 올리고 사실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고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쌤 말씀대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694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도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요, 취준생 약 95%가 취준 생활 중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존감을 다친 경험의 빈도를 살펴보면 36%가 자주, 빈번히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따금 상처를 받는다 응답도 33.7%로 높았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꼴로 늘 항상 자존감에 타격을 입어서 위축된 상태다라는 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늘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는 응답은 1년 이상 장기 취준생에게서 36.6%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취준생 그룹의 17.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는데요. 반면에 전혀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만 봐도 네. 자존감이 많이 다친 취준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그 보면 자주 빈번히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게 매번 평가를 받잖아요. 네, 매번 맞아요.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서류도 사실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서어 합률이 어떤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한 뭐 서류를 100개를 냈을 때 20개 붙으면 진짜 잘 붙은 거예요.
네, 만약에 30-40% 붙는다? 정말 서류 강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80%는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고 20% 그래서 서류에서 붙으면 면접이나 필기 전형에서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한 번의 합격을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탈락과 실패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이제 건강한 사람 아니면 자존감이 정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또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나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는 이 흥망성쇠가 취준생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자존감이 정말 빈번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 좀 직격탄 거죠. 그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희 쌤 말처럼 취준생들이 꼽은 자존감에 상처 입는 순간 1위는요.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이 비교될 때였습니다. 4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는데요. 2위는 내 노력이나 시간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35.3%였고요. 3위는 부모님께 손 벌릴 때가 26.7%로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도 26.1%였고요.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서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 올 때 22.9%로 차례로 이 자존감에 상처 입은 순간이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지원한 회사에 불합격했을 때가 22.6%, 함부로 조언이나 참견할 때가 21.4%,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15.4%였고요. 안 될 거라 지레 짐작하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할 때가 15%, 또 실패 사실을 자꾸만 들추거나 확인할 때가 13.7%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는 응답이 이렇게 많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조언하는 거, 네. 평가하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비교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취업하는 거 혹은 주변에서 이제 조언하라는 거 이제 이런 걸 보면 조언하다 보면 비교 당하거든요. 예를 들어 면접 정장을 입고 택시를 탔어요. 네. 왜냐면 면접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하고 막 음. 대중교통을 타면 왠지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택시를 탔는데 그러면 일단 택시 기사님부터가 이제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아. 응원을 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실 때 꼭 누구 얘기가 나오죠? 우리 남 얘기 아들. 나오죠. 네. 우리 아들이 작년에 아. 삼성에 붙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죠. 다시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멘탈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되고 네. 요즘에는 그리고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라 대기업이나 공기업 말고 중소기업은 사실 구인난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원하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건데 네. 내가 돈을 벌려면 벌 수 있어요. 알바를 해서든 뭘 해서든 생계는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뭔가 목표를 위해서 지금 존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현타라던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정말 좀 총체적 난국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걸리는 취준생들도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취준생들이 자존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맞아요. 결과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이 자존감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힌 자존감 도둑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요. 그 결과 나 자신을 꼽은 응답이 6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를 했습니다. 압도적 1위였고요. 또 2위는요. 기업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38.5%였습니다. 이어서 동기 친구가 26.7%, 엄마가 24.6%, 이렇게 나란히 3, 4위네요. 아빠가 19.7%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친척들이 15.4%, 형제, 자매가 13.6% 등 주요 자존감 도둑으로 꼽힌 사람들이 보통 주변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 인사 담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존감 도둑이 취준생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있고 특히나 엄마 아빠는 너무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상처를 입혔을까요? 이게 엄마가 좀 더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네. 그런 것 같고 아빠는 암묵적으로 눈치를 주지 않나 이러면서 거드는 식으로. 네. 그쵸. 네. 용돈이 갑자기 준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옛날엔 상처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학점 관리 왜 이렇게 했어요? 뭐 그동안 뭐 했어요? 졸업하고 뭐 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네. 인신공격이다라고 아. 생각할 만큼의 그런 평가들도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뭐 잡플래닛부터 시작해서 뭐 블라인드 그 평가하는 곳들이 진짜 많잖아요. 기업을. 네. 면접 후기도 이제 지원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인사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지셨어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 면접관들 그리고 면접관들을 감독하는 면접관들도 따로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이게 또 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친절하게 해주려고 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기다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런 오해를 하나요? 오히려 막 오늘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붙었나? 오히려 엄청 기대를 하는군요. 그쵸. 네. 근데 이 멘트를 인사 담당자들은 모두에게 하는 거죠. 네. 플러팅인 거죠. 모두에게 하는 플러팅.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을에 이제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네. 혼자 기대하다가 어떡해. 떨어지면 그럼 더 상처받는 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분명 나한테 그때 잘했다고 했는데 내정자가 있나?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진짜 이 시기가 기약이 없다 보니까요. 이게 대입 같은 경우는 뭐 삼수를 한다면 삼수, 뭐 사수를 한다 사수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 취업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하다가 뭐 공기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시간도 기약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눈치를 다 보고 이거는 생업이랑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정말 좀 제일 예민해지고 총체적 난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맨날 그런 분들 보다 보니까 우는 분들 진짜 많아요. 조금 위로해드려도 울고, 네. 조금 채찍질을 해도 울고. 어떡해. 근데 이제는 저는 너무 이제 대문자 티가 돼서 취준생들 앞에서는 네. 지금 울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돌이킬 수 없다. 그쵸,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 지나온 과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신을 무장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거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약간 F이신 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자꾸 비교해요. 어떡하지? 쟤는 저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그래서 약간 정말 티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티발 씨가 되어야 하지 않나 흔히들 네. 말하는 그런 신조어를 네. 취업에서 멘탈 관리를 하시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채찍질보다는 응원이 더 필요한 취준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희쌤의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은 뭐 뻔한 위로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를 끊으세요. 인스타는 중요하죠. 정말 네. 독입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다 행복한 사진들만 올리기 때문에 인스타만 끊어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높아질 거고 그 상황에서 응원을 해드리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스타 끊으세요. 중요한 건 SNS를 끊자라는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은희쌤 그리고 오늘이 은희의 노동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네. 노동요를 이제 찍으러 오면서 되게 약간 출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탈춤을 춰야 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작가님이 살짝 눈물을 비추시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살짝 느낌만, 느꼈는데 저도 되게 안타깝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이만큼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기약을 하면서 네. 심심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은희의 노동요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취준생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모두의 취향 톡톡이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주제들로 우리 톡톡이 달려왔습니다. 취업 뉴스부터 기업 분석, CEO들의 이야기와 또 산업 분석, 오늘 은희의 노동요 고민 상담까지 많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간 함께했던 우리 쌤들께서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남으셔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부터 그리운 우리 쌤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이 뭘 가장 잘하는지 그 선택과 집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보는 시선, 뭐 어떤 연봉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꼭 정리하시고 거기에 맞게 성장해 나가는 플랜을 꼭 작성하실 줄 아는 그런 노력으로 앞으로의 커리어와 여러분들의 대로 이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직자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둥으로 생각하는 어떤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믿고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 취업 스터디, 옆 친구들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하더라 거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답변,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한번 가지고 취업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취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스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차별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웃으면 웃을수록 그게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 정말 자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면접에서 불안한 표정이 드러나면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뽑기가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웃으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취업 준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스마일 하세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마지막 메시지. 이거는 저는 실행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걱정도 많고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시다가 취준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만의 목표에 꼭 도달하셔서 실행하니까 되던데 라는 평범한 진리를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건승을 기원합니다. 톡톡! 여러분들 조바심 많이 나죠? 주변에선 취업이 많이 됐다던데 나는 지금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빨리 달려가는가? 이것보다는요, 누가 제대로 달리는가? 이것이 훨씬 취업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응원빨이 먹히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공 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의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길을 받아서 꼭 성공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 날라갑니다. 팍팍! 모두의 채용 톡톡! 네, 잘 영상 보셨죠? 어쩜 네. 이렇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응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열정에 탄복하게 됩니다. 은희쌤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태성쌤의 팍팍. 박팍! 네, 정말 저도 에너지를 받는 느낌인데 뭐 네. 저도 이제 유종의 미로서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께 뭐 팍팍 뭐 네.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은희쌤 한마디 할 시간입니다, 지금. 네. 바로 해주시죠. 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뽑기를 잘 뽑아서 금요일인지라 저는 라이브로 이렇게 팍팍 들을 수 있게 됐네요. 네. 저는 그냥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별명이 적토마거든요. 음. 앞만 보고 달리는 네. 경주마예요. 근데 이게 약간 취준할 때도 도움 되게 많이 됐고 뭐 평가를 받건 누가 잘 되건 누가 떨어지건 약간 정말 티처럼 약간 취업에 있어서 그리고 일할 때만큼은 좀 앞만 보고 가는 습관이 약간 그런 쓸데없는 잡념이나 뭐 자존감 낮아지거나 그런 걸 좀 없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인스타 끊고 네. SNS 끊고 카톡도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자만 하세요. 네. 문자만 하시고 괜찮으니까 남들을 보통 본인과의 비교 선상에 올려두지 마시고 본인만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외길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팍팍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마지막인데 저는 여기에서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저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진행해 주시고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매 순간 취준생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이게 되게 즐겁고 재밌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거든요. 네. 기다려지고. 네. 그런 것처럼 취준생분들도 좀 그 면접이라던가 필기는 즐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자소서라던가 본인을 어필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즐겨보시면 네. 제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